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켓 키워드 시간, 오늘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키워드는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의 키워드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지금 자원 시장에 있어서 향후 가스 시장의 성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러시아는 정치 역학적인 문제를 떠나서 경제적인 문제로도 추가적인 천연가스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셰일가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에서도 광구들을 새로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향후 개발이 가능한 광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향후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지금 러시아가 이 시베리아 일부 지역과 함께 사할린 지역에서 이미 가스를 생산해내고 있는 상황인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향후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가스 개발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가스 개발과 함께 가스관 사업이 더 크게 넓어져서 중국과 한국으로 가스를 직접 관으로 공급하는 형태의 공급이 나타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북해열도가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에 따라서 일본으로도 관으로 바로 공급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 즉 지리적으로 사할린이나 시베리아 지역에서 얻은 이 가스를 바로 공급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할린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개발이 되고 있었는데 해양을 중심으로 해서 또 아직도 매장량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복합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각각의 광구의 수익성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떤 광구가 먼저 개발될지 여부는 각 회사마다 조금 입장이 다른 상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야말반도라고 해서 이 북극을 접하고 있는 이 지역의 추가적인 개발이 염두에 두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쪽은 지역적으로는 아시아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아시아 쪽으로는 아무래도 여름 정도 하절기에만 공급이 가능하겠지만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 개발한 것은 또 유럽 쪽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 쪽에서는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지역 정도의 추가적인 광구 개발을 할 것으로 현재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간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으로 이 가스관을 통해서 가스를 수출하는 게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이번 광구 개발을 통해서 이제 좀 아시아 쪽으로도 그 개발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네, 아주 많이 확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아시아 쪽에 러시아가 얼마만큼 가스 수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유럽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네. 아시아 쪽의 비중은 절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준비된 그림에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아 쪽 비중은 2010년도나 2015년도나 거의 변함이 없죠. 그리고 광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할린 1광구에서 나온 것만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전망치이긴 합니다만 2020년과 2025년을 보시면 이 약간 황토색으로 보이는 이 지역이 바로 시베리아, 동시베리아 지역의 파이프관으로 공급하는 양이거든요. 이 양 자체가 아시아의 공급량 자체도 과거에 비해서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나지만 실제적으로 그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 중에서 거의 40% 정도를 시베리아 광구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사할린 1광구와 함께 야말 광구 일부, 그다음에 여러 지역 쪽에 추가적인 광구에서 아시아 쪽으로 지역을 넓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즉 아시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천연가스를 비싸게 사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공급함에 따라서 향후 이 아시아에 공급되고 있는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을 예상해주고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러시아 쪽에 이 세계 시장 장악력, 천연가스 시장 장악력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살펴보시면 여러 광구들의 경제성이 비교적 좋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할린 2광구를 제외한 나머지 광구 쪽에서는 보통 $10 이상 정도의 그 이익을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광구 개발에 따라서 향후 아시아가 공급받고 있는 전반적인 천연가스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눈에 들어오는 종목군은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수입 가격의 안정을 가져올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 러시아 가스관이 북한을 통해 들어올 경우에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와 관련된 관광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러시아 가스가 유입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가스 가격도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은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에겐 상당히 호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러시아의 가스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종목들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뭐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네. 그다음에 강관주 이런 것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간접적으로는 그러면 러시아가 이렇게 천연가스 개발 많이 해서 주변으로 팔기만 할 거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 많은 가스 개발은 러시아 자체의 전력망 수요의 증가에도 분명히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동반해서 봐야 될 것은 러시아의 2020년까지의 전력 소비 예측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인구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거 대비해서 전력 소비량이 계속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비해서 2019년 한 5, 6년 정도 후를 보면 거의 한 연간 10% 이상의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러시아 전력망 회사들의 추가적인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지겠지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와 함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재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의 스마트 그리드 투자는 뭐 외국 기업들의 참여를 많이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뭐 전선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전력망, 배전판, 송전 시스템 이런 것들의 다양한 분야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전선업체라든지 아니면 국내 전력망 업체들의 향후 수출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은 LS 그룹군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선회사까지 인수해서 전력선의 그 경쟁력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LS 전선, 지금 LS 안에 소속되어 있죠. 이 부분과 함께 또 향후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기술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송전, 배전판과 관련된 기술들도 확보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자동화 기기들도 기술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LS 산전의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좀 눈을 돌려야 되지 않는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가스 개발을 통해서 우리나라 한국가스공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한 러시아의 스마트 그리드 개발 사업에 따라서 LS그룹주들이 더욱더 뛸 수 있겠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켓 키워드 시간 러시아 광산 개발에 대해서 확인해봤고요. 오늘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